들깨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늘 그렇듯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25년이 지났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하며 나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고 했죠. 그때 우리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달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죠. 밤낮으로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들깨를 털고 한겨울 꽁꽁 언 손으로 기름을 짰습니다. 다른 농부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으로 민호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우는 날도 많았지만 늦은 밤 공부방 불빛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민호를 보면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승진, 그리고 결혼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민호가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던 날, 마당에 심어둔 들깨가 한창 자라나던 여름이었죠. 아침부터 들깨잎으로 쌈을 싸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참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제가 들기름 짜는 일을 하는 걸 보고는 직접 배우겠다며 따라 나섰고 옷에 기름이 튀어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때는 며느리의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결심한 것도 그런 며느리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에 앉아 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호와 며느리의 설렘 가득한 표정, 그리고 제 떨리는 손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던 순간까지. 어머니 진짜 현금으로 계약금을 다 내시는 건가요? 중개인의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생 들깨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이룬 꿈이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며느리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최고라며 칭찬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반찬을 만들기도 했죠.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는 말까지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한 달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식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오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놓여있던 제 수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들기름을 들고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들기름 냄새가 요즘은 다들 올리브유 쓰시잖아요. 제가 평생 지어온 농사, 그리고 그 흔적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좋아한다던 며느리는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편하다며 제 정성을 거절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안 건 김장철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신혼이라. 며느리의 말끝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날이 잦아졌고 마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일구며 살아온 농사의 흔적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불편한 냄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말을 아들은 담담히 내뱉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요. 강남으로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강남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거주지, 이전이 아닌 우리 모자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가랑 가깝고 직장이랑도 가깝잖아요. 민호의 말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어준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비싼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들깨기름을 납품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장모님과 함께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고기 맛이 어떠세요? 며느리가 친정엄마께 고기를 집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게는 냄새난다며 거부하던 들기름을 떠올리니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 즈음부터 민호와 며느리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 아파트 명의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제 몰래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팔려고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들깨 농사만 지었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들깨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설날이 되어도 민호네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처가에 가봐야 해서요.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쳤지만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윷놀이도 하고 덕담도 나누던 설날이 이제는 그저 쓸쓸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민호가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엄마, 돈 좀 급하게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려갔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농사일 하면서 꿈꿨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이제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러 갔다가 동네 이웃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르신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미 집은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집. 민호를 키우며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담긴 우리 집이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하나둘 재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직접 심었던 감나무, 봄이면 진달래가 피던 울타리,
민호가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이 불이 어떻게 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줬을 때 제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민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페트병이 들려 있었고 주변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치솟는 불길,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그랬어요. 전화로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집에 직접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경찰이 민호를 체포하러 왔을 때 저는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민호가 학교에 가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였는지. 돈이 우리 모자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불에 탄 집터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마치 제 마지막 희망처럼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희생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불을 지른 집에 대한 보험금이 나왔고 여기에 5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더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빌라를 구입했죠.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마을을 떠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특히 김 할아버지는 역시 우리 동네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예전의 집은 잃었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제가 일군 들깨밭이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고 피부 관리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일의 햇빛과 바람에 까맣게 탄 피부였지만 이제는 제 몸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득문득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가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고 며느리가 보낸 이혼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장 싼 것을 골랐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삽니다. 맛있는 과일도 사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생선도 삽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넓은 마당은 없지만 이곳에서도 작은 화분에 들깨를 심었습니다. 나지막이 자라나는 들깨를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 이상하지요. 잃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새로 찾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먼 곳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큰 들깨밭은 아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도 제 손끝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주 수채화 모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섬세한 붓질을 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옛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쓸 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녁 무렵이면 여전히 들깨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흔적이고 제가 걸어온 길의 증거니까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동네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작은 공원을 거닐며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토록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도소에서 민호의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참회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썼더군요. 편지를 읽으며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관계에 제 삶을 걸지는 않기로 했으니까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요가 수업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일로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지고 만성적인 어깨 통증도 나아졌습니다.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마음도 함께 치유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습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일했지만 지금은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나눌 때면 더없이 행복합니다. 받는 이웃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도 보고 꽃도 봅니다. 수채화 시간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감성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농사일에 닳고 거칠어진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지만 그 속에는 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끔 옛집 터를 지날 때면 그곳에 서서 잠시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들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린 수채화들을 모아서 작은 갤러리를 빌려 전시한 것입니다. 제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들깨밭의 일출, 시골 마을의 풍경, 그리고 지금의 제 작은 텃밭까지. 그림 속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제 그림을 보며 따뜻하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면 가슴 한켠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제가 이제는 그림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거칠었던 제 손끝에서 이런 부드러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김 할아버지는 전시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제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예술가가 되셨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예술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삶을 제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작은 수첩에 하루하루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때로는 민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제 삶의 일부니까요. 동네 노인정에서 풍물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젊은 시절 마을 잔치 때 어깨춤을 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일에 치여 즐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작은 빌라의 베란다에서 키우는 들깨는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예전처럼 큰 들깨밭은 아니지만 이 작은 화분 속의 들깨도 제게는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매일 아침 들깨잎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산 빌라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설날입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먼저 주변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간단한 명절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옛날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들과 잘 지내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핏줄보다 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문득 민호에게서 온 설날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그 카드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다 보니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제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이제 들깨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들도 키웁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농사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정성은 여전합니다.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농사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끔 옛 동네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젊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를 위해 삽니다.